그날 그 홍장원 차장이 정무직 회의에서나 아니면 저하고 따로 면담을 할 때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즉 싹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보고를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거부하신 겁니다. 제가 정무주의 때 얘기하지 않은 것은 내용 자체가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제 보좌관에게 원장님께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서둘러서 원장님실로 보고를 들어가는 것을 비서실 직원들이 다 봤으니까 아마 보고 드렸던 것 자체를 다르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물려고 들어가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정무직 회의를 하셨던 그 소파에 그냥 앉아 계셨고 제가 앉자마자 원장님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님께서 해외 출장을 이미 출발하셔서 아마 국내에 안 계신 줄 알고 저에게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뜻은 원장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해외 출장이 있으셨어요. 아마 국정원장 정도의 출장은 대통령께서도 아셨을 테니까 아마 착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저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더구나 비상국무회의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오셨을 텐데도 비상국무회의에 갔다 왔다라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좀 놀라시라고 근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니 지금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정무직 회의도 지금 TV에서는 계엄군과 시민, 경찰, 국회 관계자들이 엉켜서 정말 국가의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 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 차장이 방첩사 지원하라는 대통령 전화를 보고했는데 무슨 지시는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죠.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우선 그 정무직 회의에서의 얘기는 그 당시 어느 한 정무직은 저한테 그거는 법령과 매뉴얼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아니, 저 묻는 답변. 제가 아이디어를 내자는 게 아니라 하게 되어 있는 해가 그러니까 하게 돼 있는 일이 뭐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스터디 하라고. 그다음에 묻는 것만 답하세요. 그다음 방첩사령관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무슨 지시인지는 몰랐다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대통령 지시가 방첩사 지시한 건데 뭐인지 확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홍장원 1차장은 당연히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홍 차장이 오후에 야당 대표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하시죠.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중립 위반이죠? 전화하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저는 그런 민감한 상황에서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던 야당 대표에게 국정원장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정치 개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 국정원장은 저한테 전화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정치적 중립 위반한 거 아닙니까? 김병기 의원님 제가 아는 분이니까 연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저는 한 번도 악수도 해본 적 없는 분입니다. 그것은 좀 말도 안 되는 이유죠. 홍장원 1차장이야말로 실제 이번에 장관급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 지시 이거 잘못됐다는 걸 하고 묵살을 함으로써 국정원을 살렸어요. 사실은 차관급 이상 중에 유일하게 홍장원 1차장만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다 인식하고 이걸 뭉갠 겁니다. 국정원을 살렸고 조태영 원장을 살렸어요. 만약 그 지시대로 했으면은 여기에
지금은 단순히 제가 봤을 때 부하 수행 정도 걸릴 텐데 만약에 그 홍 차장이 했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지금 여기 안 있고 구속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뭐 전화라는 아이디어 낸 걸 가지고 정치적인 중립 위반으로 사표를 쓰라? 이거 월권행위 아니에요? 제가 직무 범위 내에서 한 일이고 직무 범위가 아니죠. 이것은 대통령 제가- 공산에 지시고 한 건데. 아닙니다. 홍 차장 나와 보세요. 인사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권한을 벗어난 거예요. 권한도 아닌데. 당신을 살린 사람을 그렇게 내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안 되기는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은 당연히 그런 거지. 홍 차장이야말로 유일하게 현 정부에서 고위급 중에서 대통령 비상계엄 잘못됐다는 것을 묵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보직 해임 시키고 파이아웃 시켜요? 해병대 박정훈 대령 똑같은 사례예요. 경호처 경호부장 똑같은 사례예요. 한 말씀만 좀 규정대로 하겠다는데 한 말씀만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배제하잖아요. 홍 차장 5초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끝나고 하세요. 예, 제가 12월 6일 11시 반경에 정보위원장실에서 정보위원장과 여야당 간사에게 12월 3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추정이자 판단이지 어떤 정보 보고에 근거한 부분은 아니지만 정보 관료로서의 오랜 경험상 지금 최근에 있는 사항을 판단해 보니까 2차 계엄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2차 군사 개입의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정보위원장께 보고 드린 건 사실입니다. 주관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의지십니다. 제가 그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볼 때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또는 대통령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부분이다 또 의지를 꺾지 않고 계시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날 김영현 국방장관을 경질합니다. 아마 경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김영현 장관이 경질된 다음에 그 다음 신임 국방부 장관을 추가 임명하기 위해서 노미네이션 하는데 제가 그때 제 판단으로는 김영현 장관이 뒤로 물러났지만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구나. 왜? 김영현 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그 후임 국방장관이 추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경질했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런데 당시 방첩, 특전, 수방 관련된 부분 모든 당시 계엄국의 순회는 멀쩡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장관도 김영현 장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인데 계엄 관련된 부분에 군 지휘관들이 모두 다 건재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모빌라이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여기 사령관님들도 계시지만 처음에 국회에 진입할 때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발생하면서 내가 내란죄로 소추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의 위기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3명의 사령관은 상황에 따라서는 첫 번째와는 달리 훨씬 더 강하게 군사적 개입에 개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의 의견을 몇 분한테 내니까 못 봤어? 국회에서 시민들이 미니까 군인들이 밀려나잖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 출신이라서 그런데 군사의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크게 변합니다. 더구나 첫 번째 국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실패했는데 두 번째 만약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 똑같이 국회에 사람들을 몰려와서 할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군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계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겠죠. 저는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